이것이 패턴입니다.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여성들의 고백을 들은 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또 어떤 이는 기묘한 자부심과 함께 자신의 불륜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불륜 자체가 아닙니다. 불륜에 대해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위해 구성하는 서사, 배신을 수용 가능한 무언가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틀, 바로 그것이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불륜 자체는 다양합니다. 다른 상황, 다른 남자, 다른 타임라인. 하지만 이야기는 대본처럼 거의 동일합니다. 마치 여성들이 약속을 어기고 가족을 파괴하고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을 저질렀을 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템플릿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패턴을 통해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여성이 바람을 피운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남성들이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불륜은 침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패턴을 일찍, 서사 구조를, 심리적 신호들을, 눈앞에 숨겨진 위험 신호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면 배신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의 침대에 있을 때쯤이면 이야기는 이미 수개월 전에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읽는 마지막 사람일 뿐입니다. 일부, 낭만화 배신이 사랑 이야기가 되는 방법.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을 피운 여성들은 자신의 행동을 낭만화합니다. 여성이 바람을 피울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기적인 결정으로, 약속의 대가로 성적 또는 감정적 만족을 추구한 것으로. 그 틀은 너무 거칠고, 너무 추하고, 자신의 자아상에 너무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이야기를, 더 나은 이야기를, 그녀가 배신자가 아닌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상황이 지금까지 불가능하게 만든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야기를. 바람을 피운 여성들이 어떻게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자고 싶어서 그랬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연결이 있었어요. 마치 전생에 서로를 알았던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어떤 일들은 그냥 운명인 것 같아요. 언어는 낭만적이고 숙명론적입니다. 불륜을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일어난 일로 포지셔닝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틀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설계된 은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한 일의 무게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에게조차 이렇게 인정했다면 지루해서, 또는 욕정 때문에, 또는 인정을 원해서, 또는 단순히 유혹을 이겨낼 자제력이 없어서 남편을 배신했다고, 그 인정은 그녀의 자아 개념을 산산조각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한 것이 이야기를 통해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추잡했던 불륜들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여성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동료와의 술 취한 만남, 주차장에서의 뜨거운 미래, 거의 모르는 남자와의 빠른 섹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들의 입에서 나올 때쯤이면 그것은 로맨스 소설의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운명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는 영혼의 짝이 되었습니다. 술 취한 만남은 마침내 서로를 찾은 두 마음이 되었습니다. 서사적 연금술은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기본 금속을 취하고 그것이 금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낭만적이고 숙명론적이며 운명으로 이끌어진 버전을 당신에게 이야기할 때쯤이면 그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인지 부조화를 생존하기 위해 구성한 서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끔찍한 일을 했다. 사이의 인지 부조화를. 이야기는 그 부조화를 해결합니다. 이야기는 그녀가 밤에 잠들게 해줍니다. 이야기는 이제 그녀의 진실입니다. 2부, 자기 기만의 메커니즘, 엔진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기 기만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안이 아닙니다. 심리적 구조입니다. 행동이 자아상과 충돌할 때 무언가는 낭보해야 합니다. 당신은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면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맞을 때까지 재구성합니다.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이 재구성은 필수적입니다. 그녀는 바람둥이가 될 수 없습니다. 바람둥이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진짜 바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짜 바람피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한 무언가였습니다. 충실함과 불충실함 같은 일반적인 범주를 초월하는 무언가.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그녀는 벌포 바람을 피웠다. 벌프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벌포 다른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 벌프고 말합니다. 마치 빠지는 것이 비자발적인 것처럼, 마치 사랑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녀는 벌포 다른 남자와 잤다. 벌프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벌포 우리 사이에 부정할 수 없는 연결이 있었다. 벌프고 말합니다. 마치 연결이 그녀의 통제 밖의 힘인 것처럼, 마치 부정이 어렵기보다는 불가능한 것처럼. 자기 기만은 언어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녀는 실제로 럭사를 다시 씁니다. 잘되고 있던 결혼은 수년간의 불행이 됩니다. 적합했던 남편은 정서적으로 단절된 사람이 됩니다. 단지 이용 가능했던 불륜 상대는 벌포 진정으로 나를 이해한 사람 벌포이 됩니다. 과거는 현재 서사를 지지하기 위해 재구성됩니다. 만약 그녀가 더 나은 남자를 위해 떠나간다면 이전 남자는 그녀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나빴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야기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 수정주의에 당혹스러워하는 남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은 기능적인 결혼을 기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작동하는. 그리고 나서 불륜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들의 아내는 함께 경험하지 않은 수년간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불행했어.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본 적이 없었어.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라 룸메이트였어. 남편은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정확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서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여성과 그녀의 이야기에서 벗어나도록 논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거짓말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일어났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는 매번 사실을 이깁니다. 3부, 신경학적 차원,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내 구조다. 신경학적 차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충실함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두 가지 관련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변형계입니다. 감정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며 본능적입니다. 충동, 매력, 새로움, 흥분에 반응합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전전두 피질이 있습니다. 더 새롭고
이성적이며 미래지향적입니다. 자기 통제를 처리하고 결과를 고려하며 유혹에 대한 악속을 저울질합니다. 번영계가 벌표에 벌표라고 외칠 때 벌표 아니요 벌표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두 시스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것이 지배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 따라 극적으로 다릅니다. 일부 여성들은 강한 전전두엽 통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렬한 매력, 번영계에 불을 붙이는 종류의 그리고도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추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쾌락보다 크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충동을 경험합니다. 단지 그것들을 무시할 신경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여성들은 지배적인 번영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동이 지배합니다. 감정이 중간평가 없이 행동이 됩니다. 그녀가 매력을 느끼면 행동합니다. 순간이 좋게 느껴지면 따릅니다. 전전두엽 브레이크가 약하거나 없습니다. 그녀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즉각성을 위해 프로그래밍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즉각성은 장기적 약속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 약속은 단기적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기적 파트너십을 위해 여성을 평가할 때 당신은 이러한 시스템 사이의 균형을 평가하려 합니다. 그녀는 충동 통제를 가지고 있는가? 만족을 지연시키는가? 감정이 이끄는 곳마다 따르는가? 아니면 감정을 원칙과 가치에 맞추어 평가하는가? 그리고 신호들은 알고 있다면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정적 강도를 추구하는 여성, 살아있다고 느끼기 위해 드라마가 필요한 여성,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좋게 느껴지는 것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여성, 열정을 낭만화하고 안정성을 지루하다고 무시하는 여성, 감정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바꾸는 여성, 이 모든 것이 번영계 지배의 지표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적되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고 충동을 따르며 유혹이 나타날 때 지속적인 악속의 어려움을 겪는 프로필입니다. 4부, 위험 신호, 배신 전에 인식해야 할 것들. 구체적인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당신이 주의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그녀는 사랑과 충실함에 대해 추상적인 용어로 철학화한다. 누구와 사랑에 빠지는지 통제할 수 없어요. 또는 마음은 원하는 것을 원하죠. 같은 말을 하는 여성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감정이 약속을 무효화한다는 틀을 구성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배신의 사전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선택 너머에 있다고 확립함으로써 그녀가 가상의 상황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녀를 믿으십시오. 실제 유혹이 왔을 때 그녀는 이미 구성한 틀을 적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그녀는 감정을 정당화로 집중한다. 당신에게서 단절감을 느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그와 함께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연결감을 느꼈어요. 구조에 주목하십시오. 이유로서의 감정, 본명으로서의 감정, 그 이름으로 취해진 어떤 행동도 합법화하는 감정. 작은 것들에 대해 감정을 정당화로 사용하는 여성은 큰 것들에 대해서도 감정을 정당화로 사용할 것입니다. 논리는 확장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그녀는 불성실함에 대한 가상의 상황을 무심코 검토한다. 누군가 바람을 피우는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인물을 옹호합니다. 그녀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잖아요. 복잡한 거예요. 이런 발언들은 그녀의 도덕적 구조로 향하는 창문입니다. 그녀는 그 인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그녀는 복잡한 관계 전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녀의 이전 관계들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만약 새 관계가 이전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나기 전에 시작된 중첩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정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동안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던 과거 상황을 묘사한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반복됩니다. 5번째 위험 신호. 그녀는 다른 영역에서 충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녀는 습관과 약속을 지키는가? 아니면 기분에 따라 좋게 느껴지는 것을 따르는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식욕이 생기면 포기합니까? 저축합니까? 아니면 충동적으로 지출합니까? 계획을 지킵니까? 아니면 기분에 따라 변경합니까? 충동 통제는 일반적입니다. 한 영역에서의 약점은 다른 영역에서의 약점을 예측합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들은 개별적으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적되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정확히 유혹이 나타날 때 지속적인 약속에 어려움을 겪는 프로필입니다. 5부 사전 계획 분류는 그녀가 묘사하는 것처럼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사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분류는 여성들이 묘사하는 우연이 거의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이야기는 그냥 일어났어요 같은 언어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냥 일어났어요. 한 가지가 다른 가지로 이어졌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쓸려가는 자발성의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포지셔닝은 자기 이익을 위한 서사 구성입니다. 진실은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 모두에서 바람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받을 때와 무시당할 때 모두 바람을 피웁니다. 그들의 심리적 구조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바람을 피웁니다. 변형계 지배, 약한 전전두합 통제, 감정우선 틀 분류를 더 가능하게 만드는 당신의 행동은 마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마진은 주요 요인이 아닙니다. 주요 요인은 그녀입니다. 이것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방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의 선택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직하게 평가하고 신호들을 관찰하고 희망적인 생각 대신 정보에 따라 행동하는 선택. 그 외의 모든 것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당신의 양심을 짓눌러야 합니다. 10부 근본 철학. 이것이 모든 것을 일관되게 만드는 것이다. 근본 철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충실함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서사와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서사는 정확히 바람을 피운 여성들이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마치 사랑이 문제인 것처럼 사랑은 이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충실함은 자기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매력을 느끼고 행동하지 않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이 명령이 아닌 데이터라는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충동 위에 약속을 놓는 틀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신경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것. 여성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어쨌든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류는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유혹에 저항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 구조를 거려하고 있다면 그녀는 바람을 피울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선택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사랑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동 통제로, 원칙을 높이는 틀로,
제안의 실천으로 유혹이 강할 때에도 충실함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학적이고 심리적인 인프라로 바람을 피우지 않는 여성들은 유혹을 느끼지 않는 여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혹을 느끼고 따르지 않는 여성들입니다. 차이는 욕망이 아닙니다. 규율입니다. 그리고 규율은 시험이 오기 훨씬 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사는지에서, 그녀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서, 그녀가 작동하는 틀에서, 감정과 약속에 대해 그녀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저는 100명이 넘는 바람을 피운 여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로, 낭만어로, 배신을 운명으로 포지셔닝하는 숙명론적 언어로. 하지만 이야기가 말해지기 전에 그것은 번영계 지배에서, 부재한 제안에서, 감정우선 철학에서, 볼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볼 수 있었던 수천 가지의 작은 신호들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불성실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전에 관찰하십시오. 패턴을 보십시오. 구조를 평가하십시오. 그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나중에 말하는 이야기, 낭만적이고 숙명론적이며 운명으로 이끌어진 서사, 그 이야기는 항상 말해질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듣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것을 말해주십시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배신의 낭만적인 서사를 받은 남편이었습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습니까? 패턴을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인식, 아픔, 조용한 거래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이 패턴 안에 살고 있는 남자를 알고 있다면 설명 없이 지금 이 영상을 그에게 보내십시오. 영상이 당신이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더 많은 심리학을 위해 구독하십시오. 단순히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그리고 더 깊이 갈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멈추십시오. 통제에 대해 그녀가 보여주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분류는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일은 그것이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